저희가 본격적인 실험을 하기 전에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앞선 이제 토양 실험에서도 해보셨겠지만 좋은 실험을 할 수 있는 과학자, 연구자가 이제 되시려면 이제 실험 재료를 갖다가 잘 준비하시고 그 실험 결과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자세히 관찰하시고 그리고 잘 기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실험 재료를 잘 준비하셔야 되고요. 네. 여러분들이 지하수 모형 실험 도구 키트를 받으셨을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우리가 어떤 것들이 필요하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3번 지하수 모형 실험 도구라고 되어 있는 키트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회석 실험용 석회석 들어가 있고요. 자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조가 있어요. 그렇죠? 예, 수조가 있었고 아까 뭐 수조가 깨졌다고 하신 친구들도 있는데 수조가 만약에 깨져서 사용이 불가능하면 반찬통, 투명한 반찬통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네, 반찬통 활용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키트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좀 더 정확히 여러분들은 또 6학년이시니까 실험을 좀 정밀하게 하기 위해서 자가 있으면 자를 준비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유성펜을 갖다가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와 유성펜은 별도로 키트에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혹시 바로 준비가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자와 유성펜, 네임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선생님, 저는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라고 하는 친구들 엄지척 올려주세요. 저는 완료가 됐습니다. 오, 역시 6학년 친구들이라 그런지 준비도 빠릅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완료된 것 같아요, 교수님. 예, 이제 완료가 된 것 같죠? 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지하수가 어떻게 생성됐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크게 두 가지 실험을 할 텐데요. 첫 번째는 지하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실험을 해볼 거고 두 번째는 지하수가 어떻게 오염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실험을 위해서 자, 지하수 이제 처음에 시작이 되는 게 빗물부터 된다 그랬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빗물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자, 그럼 이러한 이제 순수한 물이라는 거는 다른 광물질 같은 것들이 잘 안 녹아 있고 H2O로 주로 이루어진 것을 갖다 우리가 순수한 물이라고 하는데 이 순수한 물은 pH가 7입니다. 아까 산성, 중성, 염기성 이거를 갖다가 역시 토양 시간에도 배우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순수한 물 같은 경우는 이제 pH가 7인데 우리가 빗물 같은 경우에는 자, 공기 중에 있었는데 거기에 이산화탄소 CO2도 있어요. CO2. 이산화탄소가 있어서 그 빗물과 이산화탄소가 만나게 되면은 pH가 조금 내려가요. 그래서 pH가 5.6 정도에서 약한 산성이 돼요. 왜냐하면 CO2가 녹으면 탄산 같은 게 되니까. 그런데 이게 도시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에서 배기가스가 나오고 그렇죠? 공장에서도 매연이 나와요. 예, 공장에서도 이제 배기가스가 이제 나오게 되면 거기에는 안 좋은 화학물질이 있는데 그 화학물질과 그다음에 빗물과 또 만나게 돼가지고 pH를 더 떨어뜨려요. 그래서 pH를 한 4.5 정도까지 떨어뜨리는 산성비를 만들게 돼요. 예, 그래서 그 산성비를 만들어 보는 거를 지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그냥 순수한 물, 광물질이 많이 없는 물 같은 경우를 여러분들이 300ml를 하는데요. 여러분들 여기에 아까 빈 물병이 있었죠? 네. 그 빈 물병의 맨 윗부분이 한 300ml 정도가 됩니다. 네. 그냥 순수한 물, 광물질이 많이 녹아 있지 않은 물 같은 경우에는 pH가 중성 7 정도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거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려면 pH 시험지를 갖고 자, 옆으로 기울여서 한번 담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쯤 담그시고 그럴 때 이게 조금 이제 물이 좀 마르면 이제 색깔이 좀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pH가 한 제가 볼 때는 7? 예, 7과 8? 아무튼 그 정도 사이가 되는 것 같아요. 네네. 여러분들 그렇게 보셨나요? 예, 매직도 상관없어요. 매직으로 하셔도 되고요. 자, 표시를 할 때 자, 그러면 제가 이거를 위에다가 놓을게요. 네. 자, pH가 어땠는지 보기 위해서. 그럼 이제 산성비를 만들어 보기 위해서 우리가 식초를 자, pH를
낮추는 거는 거기에 이제 수소 이온이거든요. 수소 이온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죠? 예. 그래서 수소 이온이 많아지게 하는 거거든요. 네. 식초에는 이제 수소 이온이 많기 때문에 식초를 한 10ml 정도를 넣어서 pH를 낮추어서 산성비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스포이드로 잘 섞어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산성비가 과연 되었을까? pH가 낮아졌을까? 4.5 정도로 떨어졌을까?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사실 눈으로만 봤을 때는 아무런 차이가 느껴지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자, pH 시험지를 아까와 마찬가지로 네. 반쯤 담궈서 색깔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아까랑은 역시 다르죠. 네, 아까는 색깔이 약간 달라요. 녹색이었는데 네. 보시면 pH가 한 4에서 5 사이 정도 되는 것 네. 같아요. 선생님이 볼 때. 네. 자, 그거를 여기 위에다가 놓겠습니다. 색깔이 변한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네. 확실히 변했네요. 그렇죠? 오, 색깔이 모두 다 변했나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좋습니다. 예. 정확히 실험을 진행을 하셨네요. 우리 예. 친구 너무 잘하고 있어요. 예, 예. 우리 제이 학생 잘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민혁이도 잘하고 있어요. 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산성비를 만들었어요. 그렇죠? 네. 이제 산성비를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물의 그 표현을 위해서 물이 사실은 투명하죠. 근데 네. 여러분들이 강을 가거나 그다음에 바다를 가거나 하면 파란색으로 보여요. 근데 그게 사실은 파랗지가 않은데 네.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볼 때가 이제 파란색으로 보이는 거고 그래서 이제 시각적으로 그거를 좀 표현해 주기 위해서 네.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초록색 색소를 갖다 한번 넣어 볼게요. 네. 색소를 충분히 거기 교재에는 여러분들이 한 방울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 방울은 너무 이제 연하기 때문에 한 뭐 반 정도 여러분 가지고 계신 거를 한 반 정도 넣어서 색깔을 갖다가 명확히 보여주도록 합시다. 네. 색소를 넣으면은 산성비가 또 아닌 거 아니야? 뭐 그럴 그러게요. 수도 있죠. 또 희석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이것도 한번 pH가 어느 정도인지 여전히 산성비인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네. 자, 그래서 역시 pH 시험지를 가지고서 변화가 있을지. 변화가 있을지. 예, 네, 여전히 네. 색깔이 아까와 마찬가지로 pH 4와 5 사이에 주황색으로, 오렌지색으로 지금 보이고 있네요. 색소를 섞었지만 여전히 산성화된 물이다라는 것을 좀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산성비를 만들게 된 거고요. 예. 여기까지 됐을까요? 네, 여기까지 다 따라오고 계시죠? 잘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걸 만들었으니까 이건 이제 물 뿌리개 뚜껑을 위에서 닫고 네. 이거를 옆에다가 이제 준비를 하세요. 네. 이따가 이제 비를 내리게 할 거 산성비를 여러분들이.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준비를 해야 될 게 여러분들이 이제 자연을 갖다 모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을 만들어 볼 거고 네. 그리고 계곡을 만들어 볼 거고 강을 갖다가 좀 표현을 해보기 위해서 그리고 그 육지가 석회석 자갈로 이루어져 있다고 여러분들이 가정을 하고 모사하는 즉 네. 자연을 갖다 모방하는 실험을 하는 거예요. 자, 석회석 뚜껑을 갖다가 열고요. 석회석이 담겨 있는 자, 여기 안에는 대부분 다 이제 자갈이긴 한데요. 분말이 있으니까 한꺼번에 확 따르지 마시고 천천히 선생님과 같이 해주시고 한쪽은 이제 산을 갖다 표현하기 위해서 고도가 경사가 이제 진 높은 곳을 표현할 거니까 한쪽 옆으로 기울여 가지고 기울여서. 천천히 네. 수조의 한 모퉁이 부분으로 천천히 따라주세요. 자, 그 다음에 한쪽 면을 이제 산을 갖다가 표현한 거고, 네. 그 다음에 아래로 갈수록 이제 경사를 갖다 표현한 거고, 한쪽은 이제 강이나 또 바다로 간다는 걸 갖다가 이제 모사해서 저희가 실험을 할 거라서, 네. 자, 여기서 천천히 눌러서 가운데쯤에 이제 계곡처럼 이제 표현을 해주고요. 계곡.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호수를 좀 표현하기 위해서 끝부분에다가 좀 손으로 네. 파는 식으로 해서 공간을 좀 비워두세요. 공간. 그래서 우리 이현 친구 굉장히 열정적으로 참여를 잘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산성비 만들었던 이제 산성비를 이제 내리게 할 거고요. 자, 어디에 내리게 하냐면 산 정상에 내리게 하세요. 아까 저희 300ml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350, 250 해가지고 50 했잖아요. 근데 중간에 우리가 식초도 넣었고 그 다음에 색소도 넣어서 좀 올라갔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한 20ml 정도 더 올라갔을 것 같은데 20ml 정도 한 250까지 즉 한 70ml 정도가 비가 내린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산 정상에 천천히 그래서 꼭대기에다가 비를 왼쪽 오른쪽 해서 한번 내리게 해볼게요. 네. 골고루. 자, 그 다음에 얼마나 넣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는데 좀 더 내리게 할게요. 네. 와, 비가 내리자마자 변화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예, 색깔이 일단 보이고요. 네.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눈으로 잘 관찰하면서 실험을 진행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선생님 한 70ml 정도 비를 내리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준비했던 자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아까 이제 지하 수면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네. 지하 수면이 얼마나 올라왔는지 유성 펜을 가지고서 한번 거기다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네. 그럼 바닥에서부터 어느 정도까지 올라왔는지 그러니까 선생님 보니까 한 1.5mm, 1.5 정도? 1.5mm 정도까지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거기다가 표시를 해둘게요. 네. 보시면 이제 색깔이 석회석 자갈이 이제 녹으면서 좀 색깔이 좀 아까 빗물의 색깔과는 좀 다른 것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고 네. 아직 호수에 그렇게 많이 물이 차오진 않았지만 네. 자 아무것도 없었을 때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가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가뭄이기 때문에 지하 수위가 굉장히 지하 수면이 낮아서 없어요. 네. 안 보였지만 우리가 비가 내렸을 때 지하 수위가 올라간 걸 볼 수 있고요. 네. 자 그러면 조금 더 이제 다시 50ml를 갖다가 한번 네. 더 넣어볼게요. 아까 250에서 자 200까지 50ml를 좀 더 네. 내려보게 할게요. 비가 더 내립니다. 오, 조금씩 자, 변화되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호수도 좀 생긴 것이 보이죠? 네, 호수에도 물이 찼고요. 또 한번 표현을 해보세요. 아까 이제 70ml 했을 때 밑에서부터 얼만큼 올라갔는지 네. 그 다음에 50ml를 더 했을 때 얼만큼 올라갔는지 여러분들이 잘 기록을 해주시고요. 자 역시 밑에다 놓고 위에서 한 2.5mm 네. 예, 한 2.5까지 이렇게 올라간 것 같아요. 오. 예. 자, 이렇게 표시를 해보니까 확실히 물 수면이 높아졌다라는 것이 눈으로 느껴집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지하 수위를 갖다가 잴 때는 꼭대기에서부터 재거든요. 그래서 아까 질문 중에서도 있었죠. 지하수가 얼마나 깊이 있어요? 그랬잖아요. 그죠? 네. 자, 그러면 강 근처에서 보면은 그 어. 땅바닥에 우리가 서 있을 때 네. 이제 생각을 하면 바로 밑에, 그죠? 바로 밑에 네. 이제 지하 수면이 있고 네. 여러분들이 산 정상에 아. 있다면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죠. 네, 그죠? 네. 그래서 지하 수면이 지역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이고 네. 강으로 갈수록 가깝게 있을 것이고 산 꼭대기로 갈수록 깊게 존재한다는 네.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네. 자, 또 하나 여러분들이 알았던 거는 비가 내리면 내릴수록 어떻게 돼요? 지하 수면이 올라간다. 점점 올라간다. 예, 올라간다. 이렇게 네. 알 수가 있고, 그러니까 지하수가 많아진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네. 조금만 더 내리게 하고, 네. 자, 이제 호수도 많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뭐 강이랑 연결이 돼 네, 있어요. 강이랑 연결이 넘쳤어요, 됐습니다. 넘쳤어요. 넘쳤어요. 예, 그렇게 하고 이제 여기에 pH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pH가. 자, 아까 산성비 pH가 한 4.5. 네. 자, 4에서 5 정도 사이였잖아요. 그죠? 네. 4에서 5 정도 사이였는데 자, 이번에 빗물이 그 산성비가 석회석 자갈이랑 만나고 나서 반응을 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색깔이 약간 뿌옇게 되었고요. 그때 이제 pH가 어떻게 변했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잘 담갔다가 역시 오. pH가 변화된 게 눈으로 확 보이네요. 그렇죠. 자, 여기서 보시면 아까는 주황색이었는데 그거보다는 좀 올라간 것 같아요. 네. 제가 볼 때는 한 6에서 7 정도 사이가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보였나요? 예, pH가 확실히 올라갔어요. 네.
확실히 산성비가 이렇게 석회석 자갈들을 만나니까 다시 변화하는 pH가 과정들. 예, 올라가는 것 pH가 같아요. 올라가고 네. 다양한 변화들을 눈으로 볼 수 있었던 실험인 것 같아요. 네. 우리 예솜이도 변화 과정 잘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 규빈이는 굉장히 큰 바다가 형성된 것 같은데요? 비를 엄청 많이 내리게 비가 한 많이 것 같아요. 내렸던 것 같아요. 네. 우주도 많이 내리게 한 것 네. 같고요. 네. 예, 그래서 거기 결과 시험지 44페이지에 네. 예, 실험 보고서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과 1에 보면은 이제 실험에 사용된 용액의 pH를 기록해 봅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순수한 물의 pH를 재었었고, 네. 그다음에 빗물이 있었고, 그다음에 네. 빗물에서 조금 더 해서 우리가 산성비를 만들었잖아요. 그죠? 네. 산성비의 pH를 만드시고, 그다음에 이제 석과 반응을 해서 네. 나중에 나온 pH를 갖다가 적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뒤에 실험을 해야 돼서 여기 아까 산성비는 조금 더 남겨 두셔야 돼요. 다 쓰시면 안 되고. 네. 그다음에 결과 2 결과 2로 넘어가 볼까요? 예, 결과 2도 한번 작성해 보시겠어요? 네. 뿌리는 물, 비의 양과 땅속으로 스며든 물의 높이는 어떤 관계를 보였나요? 네. 어떤 관계를 보였나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를 가지고서 한번 측정을 해보셨죠? 네. 그다음에 물이 처음에 얼마 있었고 얼마를 넣었을 때 얼마나 수면이 올라갔는지 네. 예,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결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 번째는 석회석 자갈과 용액의 반응 전후 pH 변화가 나타난 이유는 뭘까요? 네. 네, 결과 3번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도 한번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수님, 결과 3번에 대한 정답은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까요? 예, 아까 그 pH를 조절하는 요인이 바로 수소이온 농도라 그랬잖아요. 네. 예, 수소이온 농도고, 자, 수소이온 농도가 많으면 pH가 낮다 그랬고, 네. 그다음에 수소이온 농도가 적으면 이제 pH가 올라갈 텐데요. 자, 석회석 자갈, 즉 암석과 석회암과 빗물이 만나서 이제 용해가 되는데요. 이제 용해가 되고 거기서 이제 생긴 성분이 수소 이온을 없애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수소 이온을 없애서 네. 수소 이온이 없앤다는 거는 산성비 pH가 낮았다가 수소 이온이 없어지니까 pH가 올라가겠죠. 네. 예, 예. 좋습니다. 오늘 이 수업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지하수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전문가가 될 것 같아요. 예, 그러길 바라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또 너무 진지하게 참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결과 4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예, 4번은 땅속으로 스며들지 않은 빗물은 어떻게 되었나요?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가 딱 왔을 때 처음에 눈에 보였던 변화는 땅속으로 스며드는 모습이었거든요. 예, 사실 뭐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실험으로 해서 석회석 자갈이 굉장히 굵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은 밑으로 빠지긴 했지만 밑으로 침투를 하긴 했지만 일부분은 위에서도 표면을 따라서 흐르고 있었던 거를 볼 수 있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실제로 자연 상태에서 가시면 여러분들이 산 정상에 가보시더라도 뭐 암석이 있는 곳도 있고 네. 그다음에 모래 알갱이가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물론 빗물이 침투는 하기는 하지만 많은 부분은 표면을 따라서 네. 계곡이나 이런 것들로 흘러가게 됩니다. 예. 네, 좋습니다. 자,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과 우리 친구들이 또 실험을 했던 결과를 토대로 결과지 작성 마무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저희가 여기도 또 실험이 끝나는 게 아니죠. 다음 실험이 준비가 됐죠? 그렇죠.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한 실험은 빗물이 어떻게 생성이 되는가, 그리고 산성비가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고, 그다음 산성비가 내려서 이제 암석과 반응을 하고, 그리고 땅 속에 이제 스며들어서 지하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네, pH도 올리고 pH가 이제 너무 낮으면 우리가 그 물을 마실 수 없거든요. 네. 근데 자연이 pH도 올려줘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하수가 깨끗한지 한번 알아볼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포이드, 자, 지하수를 사용하려면 땅 속에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죠? 땅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펌프, 이제 구멍을 뚫고, 예, 구멍을 뚫고 거기에 펌프를 이용해서 지하수를 끌어올려야 돼요. 네. 자, 그러면 밑으로 구멍을 뚫고 네. 드릴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릴링 갔다가 쭉 뽑아 올려보면 색깔이 어때요?
네, 깨끗한 물 같죠? 네, 깨끗한 물 같아요. 자, 오염이 되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네.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자, 오염이 되어 있다는 거를 좀 가정을 해서 네. 이 빨강 색소, 사실 오염 물질이 색깔을 띠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띠질 않아요. 이제 오염 물질의 종류는 뭐를 들 수가 있냐면 네. 예, 주유소. 여러분들이 이제 자동차 이제 기름을 갖다가 넣기 위해서 주유소로 가면 그 주유소 지하에는 거대한 탱크가 있어요. 거대한 탱크가 있고 그 탱크가 잘 만들긴 했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면 부식이 돼서 그 안에 있던 기름들이 땅속으로 유출이 되게 돼요.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오염물질이 될 수가 있고요. 지하수로 네. 오염시킬 수 있는 또는 토양을 오염시킬 수 있는 또는 중금속들, 네. 중금속들 뭐 광산 개발이다. 그리고 우리가 뭐 쓰레기 매립장이다. 이런 데 네. 가면은 우리가 뭐 버린 전자 제품이라든지 등등등 많은 생활 폐기물로부터 이제 중금속 같은 것들이 나오는데 색깔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근데 자, 오늘 실험에서는 그런 오염물질을 이 빨간색 색소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 네. 오염물질을 한번 지표면에 오염을 한번 시켜볼게요. 물론 네. 그렇게 오염이 되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네. 이건 이제 실험이니까. 그래서 이것도 역시 충분한 양을 갖다가 넣기 위해서 네. 선생님이 점점 오염되고 있는 게 눈으로 보입니다. 자, 옆에서 사실은 보이지만 우리가 이걸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저희가 침투는 시켰지만 네. 사실은 우리는 땅 위에 있기 때문에 네. 볼 수가 없어요. 그죠? 볼 수가 없고 위에서 봤을 때는 뭐 아무런 모습이 보이지가 않아요. 오염이 네. 된 것들이. 그렇죠? 실제로 이번 실험에는 빨간색 색소를 활용해서 저희가 오염 물질을 표현을 했지만 평소에는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오염됐는지 뭐 어느 정도의 심각성인지 이것을 느끼기 정말 어려울 그렇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오염된 상황에서 비가 더 내린다고 생각을 하고 한 50mm 정도 더 네. 내려볼게요. 이게 우와. 분명히 오염된 지역이 적었는데 네. 지금 보니까 훨씬 더 많은 부분을 네. 그렇죠? 오염 농도는 낮더라도 근데 오염 농도가 낮더라도 충분히 이거는 사람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제 오염 농도가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멀리까지 퍼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죠? 네, 분명히 이쪽 부분에만 오염물질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비가 오니까 점점 이렇게 뭐 넓게 퍼져가는 게 눈에 보입니다. 예. 그래서 아까 역시 학생 한 분이 질문을 해주셨잖아요. 지하수는 오염이 되어 있나요? 그래서 마실 수 있나요? 네. 예. 그래서 아까처럼 오염이 되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마셔도 되는데 이런 식으로 오염이 되었을 때 마실 수가 네. 없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거는 우리가 빨간색 색소로 오염물질을 표현한 거잖아요. 근데 안 보인다 그랬잖아요. 안 보이기 때문에 사실 깨끗한지 안 깨끗한지는 네. 몰라요. 그래서 빨간색 색소를 했지만 아까와는 다르게 우리가 지하수를 모르고 이제 먹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 이번에는 색깔이 보시는 것처럼 오염된 물이 펌프를 통해 쭉 올라옵니다. 네. 자,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실제로는 이렇게 안 보인다 그랬잖아요. 네. 그죠? 오염물질이 눈에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예, 식용색소 빨강을 자갈에 떨어뜨린 후 비를 뿌려 주었을 때 땅속에 스며든 물의 색깔은 어떻게 변했나요? 자, 두 번째 결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식용색소는 빨강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무엇을 의미했었죠? 예, 3번은 땅 위의 오염물질은 어떻게 강호수 바다로 이동할 수 있었을까요? 네. 오염물질이 어떻게 강이나 호수, 바다로 이동했었죠? 예. 이 실험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지하수가 만들어지는 걸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죠? 네. 빗물이 침투를 해가지고 토양을 지나서 지하수가 만들어지는데 그 밑에 토양이 오염물질로 오염이 되어 있다면 같이 빗물과 함께 토양을 거쳐서 그 오염물질을 녹이고 지하수로 들어가서 근데 지하수가 또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가만히 있는 게 맞아요. 아니라 호수로도 연결이 되고 그다음 강으로도 연결이 되고 바다로도 가기 때문에 네. 오염물질이 굉장히 넓은 범위로 광범위하게 퍼질 수 있게 됩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결과 1번과 2번, 3번에 대해서 함께 작성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저희가 이번 실험을 통해서 오염이 굉장히 빠르게 확산된다라는 것을 배웠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이 이 지하수를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노력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우리 친구들이 해야 되는 노력보다는 사실은 어른들이 해야 되는 노력이 굉장히 많을 것 같고요. 네. 해야 될 거는 쓰레기 배출을 줄인다, 뭐 분리수거를 잘한다, 네. 이게 될 수 있고. 이렇게 직접 지하수 모형을 만들면서 또 비를 내리게 하고 물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눈으로 직접 관찰을 해봤는데요. 그만큼 지하수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